전광훈의 멘토로 지목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전광훈 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 김용욱 원장이 지난 7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들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JTBC 드라마 설강화 논란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19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층과 호남 유권자들을 흡수해보겠다는 건데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전광훈 씨가 자신의 멘토라면서 극우 중 극우라고 했던 인물이죠. 게다가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인데요. 중도층 흡수보다는 보수 개신교 표를 위한 포섭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뉴 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우리가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그 바람을 다 반영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시대준비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한 인물 중에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됐습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전라도 광양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습니다. 언론들도 이 지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자신의 멘토로 소개한 전광훈 씨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사건으로 김승규는 영원한 극우의 극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를 오해한 거야. 전라도니까 무조건 좌파인 줄 알고. 검사 출신 변호사,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거론되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자 송사에 휘말린 대형교회의 지킴이 노릇을 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할렐루야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실제로 전광훈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전 씨가 설립을 주도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반이슬람, 반동성애, 또 예배 자유를 빙자한 정부 방역 어깃장까지 그간 김 전 원장의 행보는 극우 개신교 결집의 정점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3만 명쯤 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연장하는 걸로 이 난민법을 하여 이걸 신청하게 되면 3년 내지 7년 동안 우리 국가에서 온갖 혜택 다 받고 그리고 살다가 뭐 그때 나가든지 뭐 그래도 안 나가야 또 불법질 또 했다는 거야.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 딸도 우리 부족이야 장가는 못 가는데 우리 딸들 데리고 살라고. 여러분 그냥 딸들 많이 뺏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고소를 해요. 남미 시절. 이 공산주의 막스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는데 공산주의 해갖고 성공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다 망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인간의 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산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동성애. 이 좌파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젠더 이데올로기야.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란 말은 제3의 사회적 성이 있다. 이 좌파 속에 문화 마르크시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걷어내니라고 맨날. 김 전 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뭐 순대볶음 교회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그런 거 다 삭제합니다. 우리 또 이용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 삭제합니다. 저희들이 1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12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김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22일 개신교 보수 연합기구 중 한 곳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공로상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수상자 명단을 호명하며 개신교 가치를 수호했다고 추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보수 개신교의 이권을 챙겨줬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치는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캠프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역할이 사실상 무엇일지 묻게 됩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죠. 대표적으로 전광훈 씨 지지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백신 공포증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광훈 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 김용욱 원장이 지난 7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씨의 주치의이자 강남에서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김용욱 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대표 원장님의 갑작스런 유고 등으로 의료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 폐원을 하게 됐다는 병원 폐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향년 66세로 알려진 김 원장, 과거 언론 기사에는 의사는 도구일 뿐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정도로 신앙심이 좋고 실력 있는 의사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광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지난해 급사위험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전광훈 지지자입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설교에서 정부 방역에 대한 음해성 주장을 거침없이 해대며 김 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의사 선생님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거기 라파메디앙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내가 청와대 그 비닐 텐트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오셨다. 라파메디앙스 오셨는데 목사님의 몸 상태 방송하는 걸 보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나라 못 살리니까 자기 병원에 꼭 한번 와달라는 거야. 그 이번에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내 그 주치의 강남 라파메디앙스 거기 장로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몸이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지금 내 거기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김 원장 역시 병원 직원 예배에서 전 씨를 추어 올리며 방역과 관련한 불신 가득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광훈 목사님, 거짓된 언론이 그분을 마치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분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을 치료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인격과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신 귀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보고 그분을 뵐 때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거짓된 방역 조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고 식당에는 5명 이상 앉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방역이 뭐 세계 모범이라고요? 그런 헛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의학적인 방역도 아니고 역학적인 방역도 아니에요. 정치 방역이라고. 전광훈 씨 지지자들이 정부 방역과 백신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을 크게 가진 상황에서 김 원장의 사망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함까지 안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 100% 대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부 방역에 협조하며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는 최선이자 기본이라는 사실을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싸우다 전두환 군사정권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 청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사는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노총회관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소선 여사의 행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학생 시국성 토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함께 시위한 행위를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이 범죄에 반대한 행위로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제29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들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지난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4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차례 옥내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너무나 뒤늦은 명예회복을 아쉬워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헌정유린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사나운 아들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은 어머니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애를 다 불태워야 했던 심정을 어머니가 받아 안고 형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평화시장 어린 공돌이 공순이 동심들을 같이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네가 못했던 이런 뜻을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다. 어머니가 여자간첩으로 잡혀가서 성동구치소에서 삼천교육, 순화교육을 받으시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눈에 선하고, 그리고 그 군사재판 받고 1년 징역을 살고 나오셔서 한 달 반 만에 또 나하고 어머니하고 법정에 서서 오락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겨봅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로입니다.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시놉시스가 알려지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극본을 쓴 유현미 작가가 남편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불씨를 더 지피고 있습니다. 유현미 작가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의 저울 제작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인물로 윤석열 당시 농산지청장을 꼽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피해를 타인에게 끼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이제 헌법에도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이제 열사분들 그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중이고, 해외 사회를 비춰봐도 뭐 나치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별로 이제 맞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며칠 만에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1987년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대생과 난파 간첩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첫 회부터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해 구해주는가 하면 남자 주인공이 안기부 요원에게 쫓길 때 배경음악으로 민중가요가 사용된 점 등 당시 신군부의 논리대로 민주화 운동을 북한과 연결짓고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했던 안기부의 폭력을 정당화한 것이라며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JTBC는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대부분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들끓는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설강화의 극본을 쓴 유현미 작가의 이력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박시탈, 스카이캐슬, 신의 저울 등 히트작을 낸 유명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런데 유현미 작가의 남편이 검사 출신인데다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의 저울 제작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인물로 윤석열 당시 논산지청장을 꼽기도 했다는 겁니다. 안기부의 폭력마저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역사날조일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렵다며 올 초 부교역자들에게 지급했던 상여금도 반납받았어요. 그래서 평화나무가 이를 보도했는데요.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부교역자는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보다 헌금이 덜 거치는 건 맞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부교역자들 쥐꼬리만 한 상여금마저 반납시킬 정도의 교회는 아닌데 게다가 땅도 팔았다는데. 땅도 팔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600억 원에 사들인 2,500여 평 규모의 땅을 최근 3천억 원에 매각한 걸 뜻하는 거죠. 평화나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교역자들의 상여금까지 반납받을 정도로 어려운 교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7일 열린 언론중재위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교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토지 매각 대금을 전액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구제와 복지, 나눔과 섬김, 선교, 다문화 가족, 탈북자 선교, 차세대 지도자 양성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제안하였으므로 부교역자 상여금 등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 고 반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을 사회 환원할 것이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굿뉴스를 정작 교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나무는 반론을 흔쾌히 받았어요. 좋은 일은 알려야 하니까요. 때는 나눔의 계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1시 20분 명동거리에 총집결했어요. 구세군 자선 냄비 거리 모금 독려하는 행사에 총동원한 거예요. 2시가 가까워졌어요. 이영훈 목사 현장에 도착에 맞춰 대로변에 나가 있는 교회 관계자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가 거리에서 모금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평화나무는 취재가 쉽지 않고 제 옆에 있으라고 하셨나봐요. 네? 제 옆에 계속 왜? 너무 근접하지 마시고. 네. 여기 다른 거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눔 저를 맡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맡지 마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권지영 기자입니다. 잠시만. 아니 저를 잠시만. 아니 왜요? 인사하자마자 또 막아섰지만 얼굴 뵈러 왔죠. 그렇게 불쑥 이렇게 가지 말고. 아니 인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잠깐. 아니 명함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명함 주세요. 우리 비서 목사님이시니까. 됐어요. 더 이상은 됐어요. 아니 이거 아까부터 저만 이렇게 계속 막으시니까 제가 보냈다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일날 수 있었어요. 목사님 그럼 그 땅 매각한 돈 3천억 원 그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해 주시는 걸까요? 다 공개되는 네. 다 공개되는. 네. 목사님 혹시 목사님 품위 유지비 같은 것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막으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